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알퐁스 도데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날 아침 나는 수업 시간에 지각을 했습니다. 아주 많이 늦었지요. 아벨 선생님께 꾸중 들을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게다가 오전에 분사법에 관한 시험을 보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사법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것이 없으니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었지요. 그래서 잠깐 동안 학교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아주 화창하고 따뜻했습니다. 숲에서는 티티새가 경쾌하게 지저귀고 있었지요. 숲을 지나 제재소 뒤쪽의 들판에서는 독일 병사들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분사법 수업을 듣는 일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나도 커서 한 걸음을 내딛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학교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면사무소 앞을 지나갈 때 나는 사람들이 게시판에 몰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게시판은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주로 나쁜 소식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전투에서 우리가 졌다는 소식과 더 많은 젊은이들을 전선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뛰어가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나쁜 소식일까? 그런데 내가 광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던 그때 대장간 아저씨가 내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얘야, 그렇게 뛰어갈 필요 없어. 아마 이제는 학교에 늦는 일은 없을 거야. 틀림없이 아저씨가 나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의 말을 모른 채 하며 말없이 학교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보통 수업이 시작할 때가 되면 학교는 다른 때보다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그 떠드는 소리가 거리에까지 들릴 정도로 말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물건을 집어던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여자아이들은 큰 소리로 쉬지 않고 제잘거리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쾅 소리가 나게 책상을 여닫기도 하고 또 몇몇 아이들은 배운 것을 복습한다시고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 배운 내용을 큰 소리로 되풀이도 하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선생님이 교탁을 자로 탁탁 내리치면서 호통을 치게 되지요. 자, 좀 조용히 하거라. 맞아요. 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제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와중이니까요. 지각한 것을 선생님께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은 분명히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어찌나 조용하던지 마치 일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린 창문으로 반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은 모두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멜 선생님도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무시무시한 쇠자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아이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도망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눈치를 못 채게 자리에 가서 몰래 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는 하는 수 없이 그 조용함을 뚫고 교실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겁이 나던지 그리고 얼굴은 얼마나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도 겁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화가 난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따뜻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프린츠, 늦었구나. 어서 제자리로 가서 앉으렴. 하마터면 너를 빼놓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얼른 내 자리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쿵쾅거리던 심장 소리가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든 나는 선생님이 푸른색 위독과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옷은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착한 학생들에게 상을 주거나 아니면 장학간이 올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했던 것은 아이들이 다른 때에 비해서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실 전체가 지나치게 고요해서 엄숙한 분위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놀랐던 일은 뒤를 돌아보았을 때였습니다. 교실 뒤쪽에 마을의 어른 몇 분이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제르 할아버지와 예전에 면장을 하셨던 분, 우편배달부 아저씨 외에도 몇 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조용히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입니다. 나는 특히 오제르 할아버지를 유심히 쳐다보았는데 할아버지는 낡은 철자법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리둥절해 있는 동안 아멜 선생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진지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베를린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알자스의 학교에서는 앞으로 독일어만 가르쳐야 한답니다. 새로운 선생님은 아마 내일쯤 도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지요. 아, 이런 나쁜 놈들. 아까 면사무소 앞 게시판에 붙어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럴 수가. 오늘이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라니. 사실 나는 프랑스어를 잘 쓰지 못합니다. 프랑스어 시간만큼은 아주 게으른 학생이었죠. 열심히 하지도 못했는데 이젠 아예 프랑스어 수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자신에게 무척 화가 났습니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해버렸으니까요. 열심히 배워야 했던 그 시간에 나는 새 둥지를 찾아 나무 위를 오르거나 얼어붙은 강가에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프랑스어 문법은 물론이고 역사까지 아주 지루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과도 작별을 해야 하는군요. 그럼 선생님도 이곳을 떠나시겠지요? 어쩌면 두 번 다시 선생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선생님에게 쇠자로 맞는 일과 벌받았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엾은 우리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오늘의 마지막 수업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왜 교실 뒤쪽에 와 있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40년 동안이나 학교에 머물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것이었겠지요. 또한 이제는 정말로 사라져가는 조국에 대해 그렇게라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찰나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제 내가 배운 것을 암송할 차례였습니다. 아, 나는 정말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분사법의 규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외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장 큰 바람이었죠. 하지만 나는 첫 마디부터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일어선 채로 고개를 푹 숙여야 했습니다. 그러자 아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프란츠야, 오늘은 너를 꾸짖지 않으마. 너는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거든. 그래, 세상의 일이란 모두 그렇단다. 우리는 항상 그까짓 것, 내일 배우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그러다가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아, 정말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룬 것은 우리 알자스 사람들의 큰 불행이었구나. 이제 독일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참 어이없는 일이군. 너희는 프랑스인이면서 프랑스어로 된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프란츠, 내 잘못을 탓하는 것은 아니란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질책하고 반성해야 해.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은 너희를 훌륭하게 키우는데 큰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듯 하구나. 다만 돈을 더 벌기 위해 너희에게 공부보다는 일을 더 시키셨으니까. 물론 나 역시 자신을 많이 탓하고 있단다. 너희가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정원에 물을 주라고 시킨 적도 있고, 너무나 낚시를 가고 싶어 해서 한낮에 너희를 집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 다음 아멜 선생님은 곧 프랑스어에 관한 이야기를 말로 이어나갔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란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언어를 늘 생생하게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단다. 왜인 줄 아니? 어떤 민족이 불행하게도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더라도 자기 민족의 언어를 잊지 않는다면 정신만큼은 자유롭게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말을 끝낸 선생님은 문법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선생님의 수업 내용이 오늘따라 정말로 쉽고 빠르게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선생님 말에 그토록 집중해서 정성스럽게 귀를 기울인 것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떠나기 전 우리에게 프랑스어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전해주고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프랑스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지 우리가 진심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문법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우리에게 종이를 한 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종이를 받아들고 보니 위쪽에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라고 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 단어를 베껴 쓰라고 일렀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보니 그 단어들은 우리 눈앞에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그 두 단어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아이들은 그 단어를 쓰느라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로 사각거리는 펜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들어보면 아멜 선생님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늘 창밖의 작은 뜰과 그 자리를 거쳐간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자와 책상들은 반질거렸습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그런 것이지요. 뜰에는 밤나무가 크게 자라 있었고 선생님이 직접 심으셨다는 담쟁이 덩굴은 지붕이까지 뻗어서 이젠 창문을 덮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놓아두고 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선생님은 슬픔을 참고 마지막까지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수기 수업이 끝난 뒤 역사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철자법을 배웠습니다. 노래하듯 바, 배, 비, 보, 부를 반복했습니다. 교실 뒤쪽에 있던 오제르 할아버지도 안경을 쓰고는 철자법 책을 펼쳐놓고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을 따라 글자를 읽었습니다. 나는 오제르 할아버지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격해진 감정 때문에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웃고 싶게도 했고 울고 싶게도 했습니다. 그때 성당의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오였지요. 그와 동시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독일군 병사들의 나팔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멜 선생님의 얼굴은 무척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키는 다른 때보다 무척 커 보였습니다. 아,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여. 나는. 선생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곧 돌아서더니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성스럽고 큼지막한 글자로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여 영원하여라. 그런 뒤 선생님은 돌아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대고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젠 끝났다. 돌아가도 좋아.